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보시는 속보 이제 정부에서 2025년까지 백신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해서 백신 관련된 5대 강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기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반도체가 조금 강했었는데 요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그렇고 아마도 오늘 장중에도 소식이 나왔을 거고요. 요 기사는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온 기사긴 하지만 오늘 장중에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내일도 금요일이지만 어느 정도 반응이 어느 정도는 이 기사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내용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도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피가 살짝 조정받는 느낌이었고 코스닥은 조금 강했습니다. 뒤로 가다가 조금 숨이 죽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살짝 4포인트 정도 조정받아서 3276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조금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도 외국인이 사줬다는 부분. 자, 그리고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시초부터 강하게 시작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꺾지 않고 자 1.11%의 마감, 자 1059포인트를 찍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쓸어 담는 모습, 이렇게 오늘 하루 증시가 국내 증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먼저 뉴스를 보여드리면은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자 1060포인트 연고점을 뚫었죠.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어요. 7월 말에 좀 멜랑콜리했던 그 분위기를 탈피를 하고 자 8월 첫째 주에 멋지게 상승을 만들어줬고 이젠 하루 남았죠. 내일 하루 남았는데 과연 내일 여러가지 핑계 댈 거는 많습니다. 금요일이고 많이 상승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하루 좀 쉬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내일도 강할 것이다. 여러 방향으로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밤사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측했던 그 고용자 수보다 상당 부분 상당폭 적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가치주 다우지수는 떨어졌고요. S&P도 좀 떨어졌고 기술주 나스닥은 오른 채로 마감이 됐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닥은 뜨거웠고요. 코스피도 나름대로 상승세가 나오다가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삼성도 하이닉스도 셀트리온도 별 힘을 못 쓰면서 자 안 좋게 코스피는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계속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아쉽게도 장 초반에 플러스가 나기도 했는데 등락을 거듭하다가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1% 가까이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하이닉스는 12만원대는 지켜줬지만 마찬가지로 1% 가까이 아래쪽에 보시면 셀트리온 보이시죠? 자, 셀트리온도 27만원 납두고 돌파를 못하고 잠깐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짚어드린 뉴스 2025년까지 백신 5대 강국 계속해서 백신 허브 바이오 허브 바이오 CMO 바이오 시밀러 요런 쪽 백신 코로나 관련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CMO까지 위탁 생산까지 우리나라가 조금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정부 움직임이 있고요. 그 대신 뭐 암이나 다른 치료제 쪽으로는 조금은 뭐 오늘 분위기는 뭐 같이 동반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코스닥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살짝 셀트리온 형제들이 살짝 숨이 죽어갖고 조정이 받는 모습이었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괜찮고요. 뭐 HLB는 그냥 HLB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다 같이 움직였다면 알테오젠이나 뭐 휴젤 같은 종목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진단키트라든지 암 관련이라든지 뭐 보톡스 이런 쪽으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바이오 분야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좀 주로 움직였던 분야는 뭐 에스트팜도 보이시겠지만, 뭐 백신이나 코로나 관련된 또는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CMO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고요. 그 외에 바이오는 조금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반도체가 많이 움직인 거에 비해서는 오늘은 그래도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여 준 하루였고요. 자, 화면을 바꿔서 화면을 바뀌기 전에 글로벌 증시까지 짚어보고 가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영국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강보합에서 살짝 조금 더 상승이 나오는 수준이고요. 영국은 시작이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국이나 뭐 홍콩,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정,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 환율은 뭐 1143원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고요. 뭐 원유나 구리값이나 금값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뭐 다시 15,000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이 지수는 다시 16,000원을 가볍게 뚫었고요. 장중에 16,190원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이제 동시효과 때는 16,090원, 그래서 한 16,100원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낙폭이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낙폭이 좀 떨어져 주면서 16,020원으로 마무리됐고요. 뭐 요 종목 수급은 뭐 어제 오늘 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쓸어 담는 모습. 뭐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의 평단가는 뭐 15,700원, 15,8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매물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시간에 보시면은 시간에도 뭐 15원까지 빠지긴 했지만 20원을 회복해서 다시 30원을 찍고 있고요. 뭐 유럽 지수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밤사이 뭐 미국 지수가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 그러나 나스닥은 빠지지 않았고요. 반도체 쪽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요즘 뭐 증시 분위기 보시면은 뭐 이재용 사면 관련해서 뭐 이재용 관련주가 사면이 됐을 경우에 이재용 관련주가 움직일 거라고 그쪽으로 베팅하시는 분들도 보이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아니다 같은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대덕전자도 PCB 관련해서 꾸준하게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전고점은 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뭐 4월 말 5월 초에도 제가 이 종목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딱 그 자리를 아직 돌파를 못하는 거죠. 한 16,000 후반 17,000원대까지 갔다가 15,000원 한번 깼다가 다시 15,000원 회복, 16,000원 날렸다가 다시 한번 15,000원대, 다시 16,000원대 계속 이러고 있죠. 자, 뭐 나름대로 뭐 15,000원대 정도, 15,000원 중반에 사서 16,000원 중반에 파는 뭐 이런 전략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PCB는 뭐 쇼티디는 쇼티디인데 딱히 해결책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조금 기술력이 높아지고
요구하는 장비 수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뭐 긍정적인 부분은 뭐 오늘 거래량은 조금 터져줬네요. 140만 주 정도. 자, SM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에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웠던 자리였는지, 자, 7만원 날렸던 자리에서 한 3% 정도 조정받아서 69,300원 수준이고요. 시스웍은 뭐 그냥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뭐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요. 제 생각에 진원생명과학이 장 초반에 조금 갈 듯 하다가 못 갔죠. 43,000원까지 보여주고 그냥 다시 주저앉아 버린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도 뭐 어제 절반 수준도 안 터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SD 바이오 센서는 그래도 뭐 58,800원 자리는 지켜주는 모습. 뭐 AD칩스나 I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르는 척 하다가 오르지 않은. 자, AD칩스 같은 경우 600만 주 정도 터주면은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텐데, 물론 뭐 1200원 정도에 잡아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한 살짝 1200원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만 1250원 정도에 파셨다면은 50원 정도 이익이 나실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종목 50원이면은 뭐 3%는 안 되지만 2% 넘는 뭐 그런 수익을 뭐 짧게라도 뭐 챙기실 수 있는 자리고요. 절대로 뭐 오버나잇 하시고 포지션 정리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무조건 단타입니다. AD칩스. 자, 아난티는 다시 살짝 숨이 죽는 모습이죠. 뭐 모멘텀을 쭉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결정이 신속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지 뭐 아니면 그냥 예정대로 진행할지 뭐 살짝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 그래서 살짝 반응이 지지부진해진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시 한 뭐 11,000원 깨고 뭐 10,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면은 뭐 저점에서 한번 잡아봐. 저점에서 다시 뉴스가 터지는 날 수급 보시고 돌아 나오는 고개 드는 자리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부담 없는 마인드로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짚어드릴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유바이오로직스 39,000원까지 보여줬다가 그 자리에서 조금 한 반 정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긍정적이죠. 뭐 거래량도 어제 3배가 넘는 130만 주가 터져줬고요. 자, 여기가 끝인가요? 여기가 정말 진바닥 맞을까요?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자, 뭐 진바닥일지 진바닥이 아닐지 지금 21선까지 이제 뭐 윗꼬리로 터치해 놓고 뭐 21선이 꺾여 있기는 하지만 저 21선을 고개를 틀어서 위로 돌려놓고 그 21선을 뭐 돌파하는 날이나 수급이 붙어주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준다면은 뭐 확실하게 바닥을 탈피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아직은 좀 더 조심스러운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고요. 물론 오늘 그 뉴스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시점인 건 사실입니다. 뭐 유바이오 로직스도 백신 관련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고 뭐 뉴스도 때마침 터져줬고 뭐 이슈나 수급이나 뭐 나쁘지 않았고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저렇게 퍼포먼스가 39,600원에서 꺾인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무리 늦어도 39,000원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는 4만원대 이상이 평단가에서 정리를 못 하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1도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전문가나 좋으신 분들 영상 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뭐 중장기나 스윙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그날 퍼포먼스만 즐기고 나오고 먹고 또 먹고 언제든지 퍼포먼스만 나오면 그 퍼포먼스만 먹고 나오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 때 들어갔다가 숨이 죽으면 나오는 이런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뭐 대표적으로 제가 바닥은 바닥인데 거래량이 너무 없고 너무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만원으로 날려줬고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고점이 37,000원이었고 물론 3만원 위에선 쳐맞을 수 있지만 오늘 바로 쳐맞지는 않았잖아요. 100원 정도면은 100원 정도면은 1%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버나잇 한 번 정도 하셔서 내일 어떤 흐름일지 이 프레스 바이오 파마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CMO 백신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백신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그런 글로벌적인 역량의 이 바이오 쪽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이 분위기가 내일도 이어진다면은 한 32,000원, 33,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 있죠. 자, 퍼포먼스가 며칠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계속해서 일주일이 간다든 열흘이 간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날 퍼포먼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달리는 날이라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오늘 윗꼬리가 안 달렸으니까 하루 정도는 더 오버나잇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정리하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하게 퍼포먼스 즐기셨을 테니까 정리하시고 내일 또 먹고 마인드로 저점 잘 잡으셔서 내일 또 들어가서 수익 걷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다만 프레스트 바이오파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윗꼬리가 잘 달리고 쳐맞는 자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주의하셔서 자, 너무 며칠 동안 계속 들고 간다 이런 마인드는 제발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도 시초에 좀 떴다가 갈 것처럼 떴다가 가지 않은 모습이어서 굳이 보진 않겠고요. 삼부토건도 비슷한 자리고요. PPI도 비슷한 자리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정부 정책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끝인 거죠. 그래서 대안이 뭔지는 1도 없는 거죠. 기자들이 하는 질문들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고 아직 식견이 부족하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말씀드릴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고 있고 정부는 비판하는데 개선책은 모르겠고 이게 뭔가요? 이게 대선 후보의 자질인가요? 야, 됐거든. 그냥 너나 잘해 그냥. 너 따위가 무슨 대선 후보라고 확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PPI 언제든지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최재형 예비 후보가 10% 돌파하는 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다시 탄력을 받을 때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악재가 터져서 드랍이 나오거나 지지율이 쭉 빠질 때 반사효과로 최재형 원장이 부각받으면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한번 대비하셔서 저점에서 잘 보고 계시고요. 제 생각 아시잖아요. 윤석열도 최재형도 절대 한나라당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 거다. 그냥 퍼포먼스만 즐기셔라. 어차피 이 주가나 이 종목이나 이 회사와 1도 상관없다. 그냥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 이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거고요. 오랜만에 바이넥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은 자, 고개를 확 드는 모습에서 21선을 돌파했고요. 자, 이 21선 방향이 아래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 21선 방향이 위로 고개를 바꿀 때까지 이 21선을 유지해 준다면은 확실히 바닥이 잡히는 거죠. 살짝 아쉬운 거는 그래도 21,200원까지 올라섰던 자리에서 절반 정도 내주고 24,400원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은 아쉽지만 자, 오랜만에 거래량이 100만 주 넘게 터져주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CMO, 백신 관련해서 정부 발표도 있고 그런 효과를 노린 나름대로 세력들, 동호회, 개인 투자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나
외국인의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시간외를 보시면은 뭐 시간에도 뭐 그렇게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내일 하루 정도 더 보시고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그냥 뭐 적점 매수, 고점 매도, 당일 포지션 정리. 바이넥스도 오늘 뭐 5% 가까이 윗꼬리가 달린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오버나잇 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거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고 원칙으로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만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킨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투자 매매 기법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뭐 그 외에 뭐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뭐 반도체 쪽으로는 조금 재미가 없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셀트리온도 다 음봉이 뜬 자리죠. 이게 뭐 내일은 음봉일 거라는 거를 뭐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살짝 숨이 죽었으니까 내일 다시 양봉이 뜰 수도 있고요. 내일 어제까지는 제가 하루 전날에 계속 내일도 양봉 뜰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 영향도 있고요.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받은 영향도 있고 밤사이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빼려면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금요일을 앞두고 현금을 확보하려 들거나 지수를 한 번 정도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핑계는 아직 있어요. 핑계는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예측하지 않고요. 잘 주시해 보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내일도 일단 뭐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중에 퍼포먼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종목별로도 충분하게 제가 짚어드리는 종목들 충분하게 장중에 퍼포먼스는 있을 거니까 그 퍼포먼스만 딱 즐기는 거죠. 뭐 시초가도 종가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하는 가격, 내가 매도하는 가격 결과적으로 내 계좌에 찍히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손실이나 수익 금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만 잘 집중하시고요. 제가 오늘도 오버나잇 할 수 있는 종목, 오버나잇 할 수 없는 종목 다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항상 명심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또 뭐 시사 관련된 뭐 대선 테마나 여러 가지 뭐 대선 주자들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만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다음에서 만날 거고요. 자, 뭐 이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수백 명 정도가 집단 식중독이 걸린 그 분당의 김밥집 뭐 4,000줄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4,000줄이 팔렸으면은 뭐 이것저것 제외하고 이익으로만 따졌을 때 이익을 1,000원만 계산해도 만원, 10만원, 100만원 400만원이죠. 400만원 며칠 사이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팔렸을 거예요. 4,000줄이. 자, 이런 김밥집은 이게 골목상권인가요? 난 당최 모르겠네. 요즘 같은 시절에 뭐 장사가 안 된다 동네 김밥집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동네 김밥집 수준이 아닌가요? 매출이 아니라 매출은 훨씬 높겠죠. 매출은 1,000만원 넘을 거예요. 뭐 4,000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잖아요. 김밥 한 줄. 그런데 4,000줄이 팔렸으니까 매출은 1,000만원이 넘고요. 자, 순이익이 하루 이틀 사이에 순이익이 400만원이 나는 가게.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가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뭐 모르긴 해도 아마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최저임금 올릴 때 제발 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개소리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철저하게 당연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뭐 이 업체 측, 본사 측 잘못인지 아니면은 이 지점, 이 가게, 김밥 가게의 잘못인지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간에 나오는 얘기에는 계란이 문제가 아닐까? 계란이 뭐 살모넬라균에 살모넬라균이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인권위원장의 이재명을 무죄로 만든 그 변호인이 지명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중앙일보 기사고요. 자, 뭐 어차피 이거는 어쨌든 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뭐 내정은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일단 내정을 한 것 같고요. 지명을 했고요. 뭐 내정이라기보다는 뭐 여기에서 절차가 있겠죠. 연수원 동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일단은 지명을 했기 때문에 뭐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잠시만 한번 기사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명을 했으니까 별다른 이야기는 없네요. 청문회가 있는 건지 청문회가 없는 건지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네요. 국가인권위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닌가요? 자, 어차피 뭐 언급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뭐 김동연 이야기가 있는데 뭐 크게 이슈가 되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언급은 했지만 물론 이분이 뭐 경제 관료로서 공도 있고 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자기가 입 벌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될 겁니다. 자, 뭐 후쿠시마 관련돼서 계속해서 삽질하고 있는 우리 성렬이, 자, 뭐 처음에는 그 오염수 처리 관련해서 삽질해가지고 논란이 되더만 이번에는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 관련해서 자,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캠프에서 야 그건 아니잖아, 잘못 얘기했으니까 기사 내려 기사 내려, 부산일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사는 내려갔고요. 원래 의도한 내용과 다르게 기사가 씌어져서 내리라고 했다라고 캠프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이 신문사에서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대로 기사를 썼는데 뭐 후보자가 정정을 요청해서 그냥 기사는 내린 거고, 거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뭐 계속 뭐 연타석이죠. 뭐 그냥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냥 입만 벌리면 구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렬이는 입만 벌리면 카오스죠, 카오스.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벌려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던지면 그 이야기가 지지율 높이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지율 깎아먹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뭐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렬이. 자, 뭐 똑같은 얘기예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윤석열은 왜 팩트조차 부인했을까? 창피하니까. 뭘 왜야? 얘 원래 거짓말을 하는 애잖아. 자,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청문회 준비하기 전까지 나는 내 장모가 이런저런 사기 사건, 요양급여도 타내고, 수백억 잔고증명 위조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라자, 스포츠 프라자 투자 관련해서 공동 투자자인지 강호 협박자인지
송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도 몰랐대잖아요. 뭐 몰랐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몰랐다는데, 모를 수가 없는데 몰랐다는데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죠. 무조건 이거를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바본지 아닌지, 국민들이 개돼지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은 1도 안 하고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죠. 무조건 자기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기대되는 바도 없고요. 뭐 어차피 털릴 대로 다 털리고 망신 당할 대로 다 당하고 나서 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심지어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개업하려고 할 때도 뭐 품위 유지 위반 뭐 이런 걸로 변호사 개업 허가가 안 나올,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변호사 협회 어떤 뭐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저는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너는 대통령이 아니라 먹고 살 걱정 좀 해 제발. 자, 뭐 홍준표, 윤석열, 최재형한테 벼락치기 안 된다, 준비 다시 하고 나와라, 뭐 100% 팩트인 거죠. 아,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제대로 대답도 못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인터뷰 해갖고 기사가 실렸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 그 잘못됐어, 기사 내려. 기자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경제 현안이 됐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아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준비가 덜 돼서 정리가 안 돼서. 아니 그런데 뭔 대서 출마 선언을 하고 앉아 있어. 야 재영아, 성렬아, 이건 아니잖아. 안 그래도 능력 안 되는데, 안 그래도 능력 안 되는데. 홍준표, 아 시원해 요즘에. 준표 형 나이스. 제가 그랬죠. 정치인으로서는 솔직히 제가 뭐 좋은 전술을 줄 수는 없지만, 자,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죠. 홍준표 검사로서의 홍준표 제가 99점 줄 수 있다고. 100점은 솔직히 오버고 99점까지 줄 수 있다고요. 검사로서의 홍준표는. 자, 요즘 그 검사였던 그 총명하고 똘망똘망했던 그때의 홍준표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멋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표 형.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아니면은 유승민 2파전으로 보는데요. 뭐 이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승민이 개털리고, 자 다시 한번 복수열전을 홍준표가 꿈꾸지 않을까.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홍준표가 국민의힘 야권 통합 후보가 된다면은 가장 안전하게 2022년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거죠. 근데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뭐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어차피 다 빠질 지지율이고, 뭐 조금 전에 언급한 뭐 최재형이나 김동연이나,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김동연이 아직 뭐 꺼낸 이야기가 없고, 아무래도 김동연은 많이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최재형이나 윤석열과는 다르기 때문에 언급하진 않겠지만, 뭐 이제 와서 김동연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기는 뭐 제3시대 쪽으로 뜻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파괴력이 없어요. 파괴력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민주당 쪽 또는 국민의힘 쪽 이런 메인 스테이지에 있어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뭐 올림픽 메달 숫자는 어느 정도 멈춰 있는 상태고요. 종합 순위는 12위까지 떨어져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한일전 패배, 고우석, 이걸 뭘 위로하고 자빠졌어. 프로는 자기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지. 저 LG 팬이잖아요. 나름대로 고우석이 LG 마무리거든요. 야 됐어. 뭐 저런 새끼한테 뭐 마무리를 맡겨. 아유 씨.
저 LG 팬인 거 이전 영상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골프 이야기도 있고요. 자, 태풍 이야기가 나오네요.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더 죽겠다 태풍아. 타이푼 출동. 자, 좀 뭐 심하게 비바람이 몰고 오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이 더위를 어느 정도 날려버릴 수 있는 만큼의 살짝 겁만 주는 그런 태풍이 한두 개 정도 올라와 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고요. 뭐 이 경찰 관련돼서 뭐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 때는 교차 접종으로 화이자를 맞았는데 뭐 밤사이 뭐 심장 관련해서 뭐 두통도 있고 심장이 좀 붓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눈치채고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벌써 늦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망한 이런 부분으로 나왔었는데 뭐 당국에서는 백신 뭐 합병증이나 백신으로 인한 뭐 사망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가족들이 억울하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뭐 행사를 불참하는 윤석열, 최재형 뭐 아직까지는 뭐 이 사람들이 뭐 전문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초보기 때문에 조금 봐줍시다. 뭐 그런 부분은 차차 나아지겠지. 자, 뭐 이 기사 제가 본 기사인데요. 문 대통령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자체 개발도 끝을 본다는 각오. 처음부터 작년부터 백신 관련해서는 끝까지 간다라고 천명을 했죠. 어쨌든 어느 정도 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게 쉽게 마무리될 그럴 기세는 아닌 것 같고요. 변종도 계속 나올 거고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면은 뭐 제3세계 국가라든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뭐 어느 정도는 베풀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뭐 심지어는 뭐 북한한테라든지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 같고요. 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오늘도 쭉 짚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같은 뉴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대선 주자 이야기, 뭐 백신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뭐 유승민, 박근혜 이 이야기도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만 너무 언론사들에서 계속 똑같은 기사를 돌려 쓰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은행이 보낸 지원금 대출 승인 문자. 뭐 이거 100% 문자 사기죠. 보이스피싱. 이거 클릭하는 순간 문자 온 그 링크에 클릭하는 순간 뭐 이상한 프로그램 설치되거나 이상한 데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재생 목록 보시면은 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나 이런 정보 유출 피해 관련해서 금융기관 이용하실 때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꿀팁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뭐 이준석 얘기도 뭐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맨날 나온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죠. 자, 그죠? 뭐 결과적으로는 화력발전소도 없애고 원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린 에너지를 만들면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전기세가 올라간다는 거. 그런 부분을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딜레마인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 절충해 가면서 절충해 가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일총리? 이것도 우리 성렬이 형 이야기고. 자,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성남 분당 김밥집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뭐 기름값, 뭐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틀기 겁난다는 이야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낙연, 이재명 배틀로 이제는 뭐 와이프들까지 경쟁한다, 뭐 이런 이야기. 백신 예약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라는 기사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더 이상 너무 반복되는 기사여서 뭐 딱히 제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만한 기사는 뭐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이렇다면은 뉴스홈 한번 들어가서 뭐 짚어볼 만한 기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없다면은 영상을 마무리 짓는 걸로. 뭐 이것도 똑같죠. 옛날에 뭐 다방이나 직방 이런 어플 생겼을 때 부동산 협회, 뭐 부동산 중개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반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직방이나 다방 들어가면은 이런 일반인들이 올린 부동산 매물은 별로 없고 다 부동산 중개소 매물이 많죠. 결과적으로 지금 뭐 변호사 협회에서 뭐 이 로토, 이 법률 서비스를 하는 어플인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변호사 협회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도도한 이 플랫폼 사회에서 자기들만 온라인 서비스 없이 오프라인 서비스로 가겠다? 택도 없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다 온라인 플랫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뭐 배달 주문도 그렇고, 뭐 부동산 중개도 그렇고, 법률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택시 호출도 그렇고, 뭐 숙박업소, 호텔 예약,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온라인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만만의 콩떡이죠. 자, 사회적으로 사회 기사로 한번 갈까요? 별다른 짚어볼 만한 기사가 별로 없네요. 사회 패스. 정치는 당연히 패스입니다. 뭐 정치는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니까. 뭐 HMM 관련해서 뭐 파업 때문에 파업 안 되게끔 뭐 정부 청원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근데 25% 인상은 좀 과도한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떤 상승 요소가 있어서 또는 어떤 이익 모멘텀이 있어서 25%라는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지, 그게 타당하다면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은 뭐 그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임금 25% 인상 이렇게 보면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최저임금도 아니고 뭐 자기들 뭐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받고 있는 부분에서, 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자기들 회사만 25% 임금 인상해줘. 자, 그렇죠. 뭐 노조는 항상 이렇죠. 자, 그렇다고 제가 뭐 노조가 이런 게 당연하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 노조 편 아닙니다. 자, 임금 25% 인상, 성과금 1200% 지급. 자, 이런 협상을 하면서, 자, 이거는 노조에서 제시한 협상 아니고요. 자, 사측에서 제시한 협상. 임금 5.5%하고 경력금 100%. 자, 이것만 계산해도 올해
지금 결정된 9,160원인가 9,130원 5%, 5.1% 오른 최저임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기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충분히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자기들 임금은, 자, 노동계가 아니라 사측에서 제시하는 게 5.5% 인상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경력금을 100%를 준대요. 할 말이 없죠. 이래놓고 최저임금을 못 올리는 핑계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뭐 보기도 싫습니다. 뭐 부자들 몸조심하는 거 제가 왜 이야기해 줍니까? 저는 서민들을 위한, 없는 사람들을 위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지 결코 부자들 편이 아닙니다. 뭐 구글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당국에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진 않을 거고요. 뭐 제재를 하기는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짚어볼 만한 기사는 없었고요. 국제로 갈까요? 국제. 도쿄도, 도쿄, 제가 지난번에 잘못 도쿄가 10,000명이라고 했는데 일본 전체가 10,000명이었고 도쿄도 한 군데만 했을 때 5,000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뭐 세계 최고 도로 인도, 중국, 얘네들은 언제까지 싸울 건가요? 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얘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한테는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죠. 뭐 신장 쪽이나 뭐 위구르 쪽이나 그 파키스탄, 인도 이쪽으로 다 화약고죠. 다 살짝만 건드리면은 미친 듯이 막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습니다. 뭐 별다르게 딱히 심도 깊게 읽어볼 만한 기사는 없는 것 같고요. 야, 오늘 다음에서 많이 본 뉴스 1위가 우리 성렬이 형 후쿠시마 발언. 자, 2위가 백신 예약 관련된 안내. 자, 3위가 섬남 분당 김밥집 요 식중독 사고. 4위가 에어컨 무서워서, 에어컨 전기세 기름값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튼다. 5위가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뭐 태풍 이야기. 요즘에는 포경 수술 하나요? 안 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할 필요가 없죠. 요즘에는 워낙 위생 관리가 워낙 투철하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샤워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열악하고 그렇다 보니까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포경 수술하는 게 좀 위생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포경 수술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저는 없지 않아 있고요. 뭐 백신 부작용 그런 이야기가 뭐 대부분의 순위권 뉴스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뭐 금융이나 시사, 뭐 주식 쪽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항상 뭐 전업 투자자로서 뭐 조금 주린이 분들이나 뭐 정보가 약하신 분들, 분석이나 심도가 약하신 분들한테 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청새롬이고요. 뭐 언제든지 금융이나 주식, 시사 관련된 깨알 정보는 내게 맡겨라.